지금 뭐 하는 겁니까? 회사 앞에 쓰레기를 쏟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나이 먹었으면 나이값을 해야죠. 회사 입구가 엉망이 됐잖아요. 한 직원이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나이 든 경비원에게 쓰레기 더미를 건졌어요. 경비원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고 비참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은 놀라기는 했어도 불편한 듯 그곳을 피했습니다. 경비원은 죄송하다고 사과한 후 묵묵히 바닥 청소를 시작했어요. 경비원이라는 이유로 이런 모욕을 바닥에 흩어진 김밥 조각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녀는 고졸이라는 이유로 이런 취급을 받아도 되는 걸까요? 경비원 김만수는 오늘도 무거운 마음으로 출근 준비를 합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사람들의 무시를 매일 견디기란 쉽지 않습니다. 김만수의 주름진 손이 제복 단추를 채울 때마다 가슴속엔 묵직한 외로움이 자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합니다. 오늘도 그는 서울 강남에 자리 잡은 푸드온 코리아 본사의 건물로 출근했습니다. 푸드온은 한국의 식품업계에서 매출액 5위 안에 드는 대기업입니다. 이른 아침 붉은 넥타이를 단정히 맨 장태석 부장이 본사 로비를 성큼성큼 걸어 들어옵니다. 그의 발걸음은 자신감으로 가득 찼지만 문득 발밑이 미끄러운 느낌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물기가 있잖아요. 장태석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집니다. 그 소리에 구석에서 대걸레를 들고 있던 김만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닦은 참이라. 장태석은 쏘아붙입니다. 이런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본사 이미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김만수의 눈에서 순간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지만 그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김만수는 침묵 속에 다시 대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굽은 등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가 김만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넵니다. 김 선생님,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사람들이 다 그렇죠, 뭐. 그날도 경비원 김만수는 장태석 부장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습니다. 아침 쓰레기 수거 차량이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김만수는 차량을 안내하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그 바람에 쓰레기차의 일부 쓰레기가 건물 입구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회사 로고가 새겨진 깔끔한 대리석 바닥이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지요. 마침 출근하던 장태석 부장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장태석은 바닥에 흩어진 쓰레기 중 하나를 집어 김만수를 향해 던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일하시겠다는 겁니까? 비닐봉지가 김만수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직원들은 그 광경을 보고 놀라거나 혹은 무시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지요. 아무도 나서서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수군거림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저분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 나이가 많으시니 그만두셔야 하는 거 아닌가? 장태석 부장은 계속해서 화를 쏟아냈습니다. 이 나이에 뭐하러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만두세요. 본사 이미지 망칩니다. 김만수의 눈에서 순간 뭔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상처받은 자존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래된 기억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쓰레기를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무리를 뚫고 왔습니다. 연구개발팀의 서윤지였습니다. 30살의 그녀는 계약직 연구원으로 남들보다 조금 늦게 출근했던 참이었지요. 윤지는 망설임 없이 김만수에게 다가가 함께 쓰레기를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윤지는 가방에서 작은 구급상자를 꺼내 김만수의 긁힌 손을 소독하고 밴드를 붙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김만수는 그런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지요. 그곳에서 진심 어린 걱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장태석 부장은 이 광경을 보고 짜증스럽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서윤지 씨, 본사 직원이면 본사답게 행동하세요. 참, 유별나네. 윤지는 그 말에 잠시 흔들렸지만 다시 김만수를 향해 미소 지었지요. 아버님, 따뜻한 물이라도 드릴까요? 그 말에 김만수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른 건 처음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윤지는 그를 경비실로 부축해 들어갔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생겨났습니다. 며칠 후 연구개발팀 회의실. 서윤지는 밤을 새워 준비한 지역 농산물 기반 건강 간편식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발표하기 위해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녀가 3개월 동안 준비해온 것으로 영세 농가와 상생하는 방안까지 포함된 계획이었습니다. 윤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획이 통과되면 그녀의 계약직 신분도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서윤지 연구원이 준비한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지 씨, 시작하세요. 장태석의 말에 윤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지요. 저희 회사가 지향하는 건강한 식품이라는 가치에 맞춰 이번에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건강 간편식 라인을 제안합니다.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건강한 식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윤지는 차트와 그래프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농가의 수익성도 보장하면서 소비자들에게는 건강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품 첨가물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 특징이지요. 발표가 끝나고 윤지는 팀원들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몇몇은 호응을 보였지만 장태석 부장의 표정은 미묘했습니다. 그는 기획안을 가져가 검토해 보겠다는 말만 남기고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일주일 후 경영진 앞에서 열린 신규 프로젝트 발표회. 윤지는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태석 부장은 자신의 아이디어라며 윤지의 기획안을 그대로 발표하기 시작했지요. 이 기획안은 제가 3개월간 준비해온 것입니다. 윤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손에 쥐고 있던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윤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서윤지 씨, 어디 가세요? 옆자리의 동료가 물었습니다. 윤지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잠시 화장실에 다녀올게요. 하지만 그녀는 화장실이 아닌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윤지는 난간을 꽉 잡고 눈물을 참으려 했지요. 그날 저녁 모두가 퇴근한 후 윤지는 경비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만수는 그녀를 보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감했지요. 윤지는 말없이 그에게 기획안 사본을 건넸습니다. 부장님한테 빼앗겼어요. 아무도 내 말 안 믿어요. 전 그냥 묵묵히 열심히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김만수는 조용히 기획안을 받아들고 몇 장 넘겼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안 봐주는 것 같아도 세상은 이상하게도 진심을 외면 못합니다. 그리고 그 기획안 참 잘 쓰셨네요. 윤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진심을 알아봐 주었다는 느낌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밤이 깊어가는 경비실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말없는 위로가 가장 큰 힘이 되는 법이지요. 장태석의 프로젝트 도용 이후 윤지는 회사 생활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늦게까지 남아 일하던 중 그녀는 우연히 회의실에서 나오는 장태석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 납품가는 공식 계약서보다 15% 높게 책정하고 차액은 우리가 나눠 갖기로 했지. 이번에도 잘 부탁해. 윤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요. 장태석이 납품업체와 리베이트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양심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결국 정의를 선택했지요. 이대로 두면 안 돼. 회사에도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갈 거야. 다음 날 윤지는 내부 제보를 고민하며 회사 윤리 경영팀에 익명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이미 누군가의 눈에 띄었던 모양입니다. 오후에 인사팀에서 갑작스러운 호출을 받았지요. 서윤지 씨, 회사 기밀정보 유출 혐의로 즉시 해고 처분입니다. 지금 짐을 챙겨 나가주세요. 윤지는 그 자리에서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지요. 자신의 책상 앞에서 짐을 싸던 그녀는 사물함을 닫다가 어머니 사진이 든 작은 액자를 꺼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오라 가르치셨던 어머니의 미소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날 밤 윤지는 자신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몇 시간째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요. 여보세요? 서윤지 씨 맞으시죠? 저 우림식품 김만수 회장입니다. 며칠 전 그 기획안 다 읽었습니다. 윤지는 놀라서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김만수가 경비원이 아니라 우림식품의 회장이라니. 그녀의 심장은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회장님이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뵌 분이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지요.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정체를 숨기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요.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김만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그가 이미 우림식품에서 은퇴한 창업자였으며 현장에서 직원들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 경비원으로 위장 취업했다는 사실을요. 서윤지 씨의 기획안을 읽어보니 제가 평생 추구해온 가치와 정확히 일치하더군요. 혹시 우리 회사로 오실 생각은 없을까요? TF 팀장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윤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방금 해고되어 절망에 빠져 있는데 대기업 회장으로부터 직접 스카우트 제안을 받다니 기쁨과 혼란이 뒤섞였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고민이 됩니다. 윤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과연 그런 중요한 자리를 맡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저 계약직 연구원이었을 뿐인데요. 내면에 확신이 없으신가요? 사실 너무 큰 책임이라 두렵습니다. 제 능력으로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를 모르는 직원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두렵습니다. 김 회장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서윤지 씨,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자신의 가치를 믿을 수 있을 때입니다. 저도 처음 회사를 시작할 때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진심을 믿었지요. 당신도 그 진심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윤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의 표현이었지요.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사흘 동안 윤지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자신의 꿈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지요. 마침내 그녀는 김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결정했습니다. 도전해보겠습니다. 제 진심을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후 윤지는 우림식품 TF 팀장으로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지위는 여전히 계약직이었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회장픽, 낙하산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첫 미팅을 가질 때 한 팀원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전 경력 10년인데요. 계약직이 팀장을요? 푸드온 코리아와 우림식품의 식자재 계약 논의가 예정된 날이 왔습니다. 푸드온 코리아의 회의실에는 장태석 부장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장태석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하며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지요. 그는 항상 이런 자리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을 즐겼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 합니다. 그쪽 담당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가격은 최대한 낮추고 납품 조건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끌어내야 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우림식품 측 대표로 서윤지가 들어왔습니다. 장태석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윤지,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윤지는 담담한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과거와 달리 더 강해 보였지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계약 담당자인 우림식품 TF 팀장 서윤지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장태석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장태석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지요. 그래, 그렇구나. 근데 좀 의외인데 언제 우림으로 옮겼어? 윤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먼저 서로 직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이번 계약은 제가 맡고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습니다. 윤지는 서류를 펼치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윤지의 자신감 있는 모습에 장태석은 점점 기가 꺾여갔지요. 회의실 뒤편에서는 김만수 회장이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장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에는 뿌듯함과 애틋함이 묻어나 있었지요. 저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한 선택이 옳았구나. 회의는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윤지는 장태석의 모든 제안을 꼼꼼히 검토하며 불합리한 부분은 단호히 지적했습니다.
윤지가 과거에 푸드온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내부 사정을 알고 있다는 것이 큰 무기였지요. 장태석은 점점 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 앞에서 자신의 위신이 무너지고 있다고 느꼈지요. 그는 갑자기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복도에서 그는 김만수 회장과 마주쳤습니다. 장태석은 불편한 표정으로 목례를 했지요. 김 회장은 그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장 부장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곧 그 사람의 품격을 말해줍니다. 기억하세요. 윤지는 회의 중 장태석의 리베이트 정황이 담긴 자료를 조용히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푸드온 코리아에서 해고되기 전에 우연히 발견했던 증거였습니다. 윤지는 잠시 심호흡을 한 후 테이블 위에 그 자료를 올려놓았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3년간 장 부장님은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한 리베이트를 받아오셨습니다. 이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장태석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지요. 푸드온 코리아의 정 회장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장 부장? 장태석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음모입니다. 서윤지가 저를 음해하려는 겁니다. 그때 김만수 회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지요. 그땐 못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가 직접 그 눈물을 봤습니다. 더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정 회장은 김만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오랜 친구의 말을 믿었습니다. 장 부장, 이 자리에서 사임하시오. 그리고 회사 법무팀을 통해 이 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태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당신들이 날 이렇게 무시할 줄 몰랐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조용히 속게되었고 장태석은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어깨는 처져 있었지요. 며칠 후 장태석은 횡령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뉴스에 그의 얼굴이 나가고 윤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지는 자신의 자리에서 그 뉴스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왜 세상이 이렇게 되어야 했는지에 대한 쓸쓸함이 더 컸지요. 김만수 회장이 그녀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괜찮습니까, 윤지 씨? 윤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쓸쓸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네, 회장님. 저는 괜찮습니다. 이제야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프로젝트 성공 이후 윤지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연구개발 책임자로 승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 회장의 직속 윤리 개선 TF 팀장까지 겸임하게 되었지요. 그녀의 프로젝트는 출시 한 달 만에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농촌 상생 모델의 좋은 사례로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윤지는 김 회장으로부터 호출을 받았습니다. 김 회장의 사무실은 언제나처럼 소박했습니다. 그는 화려함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했지요. 윤지 씨,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덕분에 우리 회사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었어요. 윤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에게 기회를 주신 덕분입니다. 김 회장은 책상 위에 있던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윤지의 프로젝트가 식품업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지요. 이제 당신은 단순한 팀장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롤모델이 되었어요. 윤지는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정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녀는 자신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회장님. 김 회장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특별한 겁니다. 항상 배우려는 자세가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회사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신입사원 박지민이 윤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존경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팀장님, 잠시 시간 괜찮으실까요? 윤지는 미소 지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지민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요. 저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걸 언니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윤지는 그 말에 잠시 놀랐습니다.
그녀가 누군가의 롤모델이 된다는 것이 아직은 낯설었지요. 하지만 지민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지민아,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그저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했을 뿐이야. 그게 바로 특별한 거잖아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윤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코 들뜨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매일을 증명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진심이 통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년 후 우림식품 본사 1층. 윤지는 로비에서 새로 입사한 젊은 경비원이 눈치를 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예전의 김만수 회장 같아 보였지요. 윤지는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따뜻한 물 한 잔 드릴까요? 경비원은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지요. 보통 사람들은 경비원을 그저 지나치기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윤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모든 사람이 소중했습니다. 직급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말이지요. 우리 회사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3일째입니다. 힘드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경비원의 눈이 감동으로 반짝였습니다. 윤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미소 지었지요. 그 장면을 벽에 걸린 김만수 명예회장의 사진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작은 문구가 적혀 있었지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곧 당신의 품격입니다. 윤지는 그 문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잃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진심이었지요. 그날 저녁 윤지는 김 회장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김 회장은 몇 달 전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정신은 회사 곳곳에 살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 잘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요. 바람이 불어 윤지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김 회장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지요. 윤지는 회사로 돌아와 자신의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영세 농가를 돕기 위한 확장 프로젝트였지요. 그녀는 펜을 들고 기획안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아침을 향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사람을 기억한 한 사람. 윤지는 김 회장의 좌우명을 마음속으로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어가기 위해 오늘도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여러분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긴 시간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